27번 어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자 필요없는 문장이죠. 자 달인은 자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달인 한 명 그리고 A 직원이라는 등장인물 두 명 있고요. 1분 동안 3개의 제품을 더 만든다. 달인이죠. 달인이 10분 동안 만든 개수와 자 여기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달인이 10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와 A 직원이 25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가 친절하게도 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인이 10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를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달인이 10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 자, 우리의 타겟이 나왔어요. 우리의 목표, 최종 목표는 달인이 10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x로 잡으면 물론 식을 세울 수 있겠지만 막상 식을 세우자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달인, 등장인물 달인이 있고 그리고 A 직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분에 자, 여기서 중요한 자,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문제 중에서 1분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1분에 몇 개 만드는지를 안다면 거기다가 일한 시간을 곱해버리면 곧바로 그 사람이 만든 개수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직원을 아니면 달인을 당연히 이쪽에서는 달인 쪽을 만드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달인의 제품의 개수니까요. 자, 달인이 1분에 X개를 만든다면 A 직원보다는 잘 만들죠. 달인이 당연히 몇 개나 더 1분에 3개의 제품을 따라서 A 직원은 3개 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달인이 생산한 양은 즉 만든 개수는 몇 개일까? 자, 1분에 X개를 만든다면 10분 동안이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10X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1분에 몇 개를 만드느냐 표현해 주시고 거기에 시간을 곱해버리면 만든 개수입니다. A 직원은 25분이니까요. 25 그리고 x-3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가로 이 자체가 1분에 만든 개수니까. 자, 이 두 개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방정식 하나 등장하겠네요. 같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 겁니다. 자, 얘는 방정식 따로 써보죠. 자,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은 당연히 그냥 단순히 전개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뭘 한다? 항을 파악한다. 한 덩어리 그리고 우리는 나눠줘요. 2, 5. 자,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한다면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x를 추적해 봅시다. 2x, 5x 그러니까 2x를 2항에서 3x 자, 다른 변에는 상수항을 x는 5. 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방정식을 풀 때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10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 자, 그럼 다시 한번 x 값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x란 거는 달인이 1분에 만든 개수입니다. 1분에 5개를 만들 수 있었다면 10분 동안 만든 거니까요. 당연히 50개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28번. 감자를 깎는데 4분 동안 우리가 필요한 거는 1분에 몇 개를 만드느냐 깎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1분에. 근데 지금은 4분 동안 A는 16개, B는 12개니까 우리가 잽싸게 빨리 해석을 하셔야죠. 자, 등장인물 A와 B가 있는데 역시 1분에 깎는 개수가 4로 나눈 4개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이 함께 감자를 깎다가 B가 A보다 12분 더 작업했다. 누가 더 일을 했다고요? B가. A는 상대적으로 B보다는 12분 적게 일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00개의 감자를 모두 깎았대요. 둘이 함께 해가지고요. 물론 일한 시간 틀려요. 일한 시간이 틀리다는 거에 주목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니? B가 깎은 감자의 개수예요. B 쪽을 원한다는 걸 인식해 주시고 감자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1분에 3개씩 깎으니까요. 이 B가 도대체 몇 분을 일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일한 시간. 자, 일한 시간을 알아야지만 즉 B가 얼마큼 일했는지 알아야지만 곱했을 때 우리가 생산량을 알 수 있습니다. B가 깎은 감자의 개수를. 그리고 A는 B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일했어요. 몇 분? 12분.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분에 4개씩 그리고 일한 시간 1분에 3개씩 그 다음에 일한 시간 둘을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깎은 감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4 1분에 4개씩 깎는데 A는 X-12분 동안 일했고요. B 1분에 3개씩 깎는데 X분 동안 일했으니까 B가 깎은 감자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혹시 내가 자꾸만 까먹는다 그렇다면 아예 문제 속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3x야. 즉 x만 구한 다음에 거기서 와우 문제 풀었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같다는 게 아니죠. 이 400이라는 조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함께 깎은 개수는 총 400개다. 이렇게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항을 보시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리고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분배 법칙. 자, 이걸 하더라도 물론 천천히 하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끼리끼리 동류항끼리 x가 들어있는 항을 빨리 추적해가지고 7x라고 써 놓으시고 마이너스 48 2항 해가지고 448 7로 나눠 떨어지겠죠. 이거는 자, 7, 6에 42 28 남죠. 7, 4, 28 그래서 x는 64인데 보셔야죠. 아, 우리가 x만 구하면 안 되겠구나. 자,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4 곱하기 3이 우리의 최종적인 답이니까 64 곱하기 3은 192 즉 192개를 B는 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똑같아요. 1분의 즉 단위 시간에 1분에 만약에 시간이었다면 1시간 만약에 초였다면 1초에 단위 시간 한 단위 시간에 도대체 얼마큼 일했느냐 이걸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식을 쉽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29번. 자, 어느 떡집 20년 경력의 주인 아주머니. 자, 주인 아주머니가 등장하시고 수습생이 등장한다. 그리고 또한 1분에 몇 개를 만드냐가 중요한데 지금 3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3분 동안 20개를 더 만든다고요? 자, 이번에는 분수를 좀 써야겠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습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1분에요. 1분에. 도대체 1분에 주인 아주머니는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3분에 20개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3분 동안 20개를 더 만든다는 얘기는 3으로 나누면 개를 더 만든다는 얘기는 1분에 3분의 20개를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수가 아니라서 거부감이 들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분수, 유리수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젠. 자, 그리고 계속 문제를 분석을 해보죠. 주인 아주머니는 10분. 잘 만드시니까 적게 일한다는 뜻이고 수습생이 30분을 작업했는데 자, 수습생은 주인 아주머니의 반밖에 만들지 못했다. 반. 자, 수습생이 만든 개수가 있을 거고요. 30분 동안. 주인 아주머니께서 10분 동안 만든 개수가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훨씬 더 많아요. 즉 수습생은 반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지만 그제서야 아주머니하고 만든 게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방정식을 크게 봐서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해야죠. 두 사람이 만든 송편의 개수.
이거란 말이야. 자, 무엇을 x로 잡아야 될 것인가? 원하는 것을 x로 잡자니 이거는 식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지금 1분의 몇 개를 만드는지 단서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쪽을 미지수로 잡습니다. 자, 저라면 더하기를 많이 이용할 거니까 수습생 쪽에 1분의 만든 개수를 x개라고 잡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수습생보다는 더 많이 만들겠지요. 20개가 아니라 3분의 20이라는 거. 그러면 만든 개수를 봅시다. 만든 개수는 주인 아주머니는 10분 동안 만드셨으니까요. 거기다가 1분의 만든 개수의 시간을 수습생은 30분 동안 만들었으니까요. 30x 이게 바로 각각의 10분 동안 30분 동안 만든 개수입니다. 근데 둘이 그냥 같습니까? 아니죠. 그냥 같이 가나요? 절반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수습생 쪽에 2배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바로 같아지는 겁니다. 자, 방정식을 우리가 세웠으니까요. 자, 봅시다. 이제 계산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x를 구했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부터 한번 설정해 놓고 가보죠. 자, 두 사람이 만든 송편이에요. 우리가 수습생이 만든 송편의 개수를 안다면 거기에 2배를 하면 자동으로 주인 아주머니가 만든 개수가 됩니다. 자, 그걸 모르더라도 한번 일단 x를 구했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돼요. 자, 그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보일 거고요. 이번에는 동시에 곱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10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10을 양변에 나눠주시고 자, 그러면 얘는 60x에서 6x가 되는 겁니다. 자, 3을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정도라면 뭐 나는 3분의 20은 x만 추적하면 먼저 5x가 될 거고요. 양변에 뭘 한다? 5분의 1씩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값을 알 수 있잖아요. 5분의 1씩 그러면 x만 남을 거고 여기는 3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다면 5분의 1씩 곱해서 3분의 4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그럼 수습생을 몇 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3분의 4를 대입하면 30 곱하기 3분의 4니까 30 곱하기 3분의 4. 그래서 수습생은 30분 동안 40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수습생이 만든 거의 2배.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는 80개를 만드신 겁니다. 자, 결론. 주인 아주머니는 10분 동안 80개를, 수습생은 40개를. 그래서 둘이 함께 만든 개수는 120개. 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유형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30번. 자, 등장인물은 뭐 제빵사가 등장하든 주인 아주머니가 등장하든 떡이 등장하든 뭐 문제 유형은 다 비슷하니까. 자, 여기도 1분에 몇 개를 만들었는지가 안 나왔고요. 5분 동안 도넛을 만들면 A가 B보다 25개를 더 만든다. A가 훨씬 더 잘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분에 몇 개? 5개를 더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A가 있습니다. B가 있고요. 그리고 1분에 A가 만들 수 있는 양을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A가 3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는 주어가 나왔죠. B가 4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 B가 만든 도넛의 개수의 2배, A가 3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는, 그냥 요거는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원하는 것은 A와 B가 1시간 동안 함께 만들 수 있는 도넛의 개수. 1시간 갑자기 1분, 2분, 5분, 30분, 40분이라는 분을 썼는데 갑자기 1시간? 이 1시간을 우리는 분으로 고쳐서 60분 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A든 B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플러스를 쓰기 위해서는 B쪽을 X로 잡으면 A는 1분의 X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A쪽을 X로 잡으면 B는 A보다 적게 만드니까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를 쓰는 게 좋을까? 플러스 쓰는 게 좋을까?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플러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겠습니다. 물론 A쪽을 X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 푸는 데는. 자, 이제 만든 개수, 생산량을 보자. 서로 일한 시간 틀립니다. A는 30분 동안 일하신 거고요. 30x 더하기 5 우리가 이러려고 즉 1분에 몇 개 만든지를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시간을 곱해버리면 만든 개수가 되니까요. 자, B는 40분 동안 만들었습니다. 둘이 같다는 건 아니죠. 2배. B가 만든 개수의 2배.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지만 균형이 맞아져요. 자, 2배. 자, 요게 이제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니까 따로 떼서 계산해 볼게요. 위하고 똑같네요. 계산도. 덩어리, 즉 항을 봤더니만 똑같이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10으로. 그래서 3x 더하기 5는 자 80x에서 10을 나눈 거니까 8x. 자, 이항 해가지고 x를 추적한다. 5x. 우변에 5x 15. 따라서 x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x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1분, 둘이 함께 60분 동안 만든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1분에 8개를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B는 1분에 3개를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둘이 합쳐서 1분에 11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둘이 함께 60분 동안 1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660개를 만들었구나 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양초 문제는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한 번씩 출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초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이긴 길이지만 자, 탄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탔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길이가 있을 겁니다. 문제 속에서는 단순히 길이라고 하겠지만요. 우리가 얼마만큼 탔는지 그리고 탔기 때문에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31번을 봅시다. 31번 같은 문제는 보죠. 이건 간단한 양초 문제인데 30cm, 25cm인 양초가 있었는데 10분마다 얘도 마찬가지로 10분마다 얼만큼 탔는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분에 얼만큼 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에 0.1cm 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 A 양초는 1분에 0.01cm씩 탄다는 얘기고요. B는 0.03cm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탄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시간을 곱함으로써 얼만큼 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동시에 부를 붙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바로 몇 분 후에 과연 두 양초의 길이가 어찌어찌 됐다라는 걸 식을 써야 되거든요. 자, 식은 당연히 요게 있어요. A의 길이가 주어져 주어. B의 길이의 자, 의가 있으니까 곱한다는 얘기고요. 2배. 요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는 원래 30cm의 길이였고 B는 25cm의 길이였습니다. 그런데 1분에 얘는 0.01cm씩 짧아지는 거고요. 얘는 0.03cm씩 짧아집니다. 자, x분 후니까요. 시간을 곱하면 바로 요 0.01x가 의미하는 게 x분 후에 탄 길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x분 후에 탄 길이.
따라서 애초에 길이 30cm에서 x분 후에 탄 길이를 빼주면 이게 바로 남은 길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은 길이가 단순히 같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A의 길이가 B의 길이의 x분 후에 2배가 되었다. 예, 전체 요게 바로 남은 길이니까 이 남은 길이의 2배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 분배 법칙을 통해 가지고 계산 간단하게 한번 들어갑시다. 이 정도 계산이라면 그냥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어렵다면 자, 30-0.01x는 분배 50-0.06x가 될 거고요. 자, x를 추적합시다. 어찌 됐건 마이너스 0.06x가 더 작은 거니까 0.05x가 될 거고 20. 자, 양변에 100을 곱한 다음에 5x는 5로 나누어 줘도 되고요. 그렇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400분이 되겠습니다. 400분 또는 일상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60분이 1시간이니까는 6시간 40분 이렇게 답을 써도 되겠네요. 자, 이 양초 길이 문제 중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찾아왔는데 바로 32번. 이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아마 어느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이 심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문제를 차분히 잘 읽어보셨다면 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120cm라는 양초가 있었는데 얘가 2시간, 즉 120분 동안 다 탔습니다. 그래서 120분 후에 얘가 남은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양초는 1분에 얼마큼씩 탔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애초에 길이가 120cm였는데 120분 만에 다 탔으니까 즉 1분에 1cm 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60분 만에 다 탔다면 당연히 60으로 나눠가지고 2cm 즉 1분에 2cm 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5분 동안 다 탔다면 우리가 전체 길이를 애초에 120cm라는 길이를 75로 나누면 그게 바로 1분의 탄 길이가 됩니다. 자, 사전 작업이에요. 이걸 이해하셨다는 거에 자, 하셨다면 자, 왜냐면 1분의 탄 길이와 그렇죠. 그리고 남은 길이를 가지고 결국은 식을 세울 텐데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시간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시 정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6시 정각이 있을 거고 7시 정각에 다 탔고요. 긴 양초가. 그리고 그 다음 15분 후에 짧은 양초가 다 탔다라고 되어 있겠네요. 자, 긴 양초, long의 약자 쓰고요. 짧은 양초는 short.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봤더니 긴 양초의 길이입니다. 애초에 긴 양초의 길이를 x로 잡으면 길었다면서요. 그리고 3cm 길이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x 빼기 3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0분 만에 다 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1분에 120분의 x만큼 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양초는 135분에 다 탄 거거든요. 따라서 x-3 135. 자, 제가 쓴 게 바로 1분의 탄 길이가 되겠습니다. 1분의 긴 양초는 120분의 x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짧은 양초는 135분의 x-3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서 등호를 써야 되느냐? 아예 대놓고 나왔네요. 6시 정각에 두 양초의 길이가 같아졌다. 여기서 양초의 길이란 것은 당연히 남은 길이겠죠. 혹시나
문제를 읽으면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왜 긴 양초가 훨씬 더 빨리 120만에 다 탑니까? 라고 한다면 긴 양초여도 결국 얘가 가늘고 짧은 양초여도 얘가 두껍다면 즉 부피 때문에 긴 양초가 훨씬 더 빨리 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자, 이제 궁금증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애초에 길이가 Xcm였습니다. 그쵸? Xcm였는데 1분의 탄 길이. 근데 5시에서 6시면은 60분. 그래서 곱하기 60을 하면은 60분 동안 탄 길이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을 곱하면 60분 동안 탄 길이. 그리고 X-3은 애초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게 같아졌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차분히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문자라서 이게 좀 어렵지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로서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애초에 긴 양초는 Xcm였고요. 짧은 양초는 X-3cm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긴 양초는 120분 만에 다 탔으니까요. 120분에 X가 1분의 탄 길이, 60분 동안 탄 길이 뺀 게 바로 남은 길이. 짧은 양초는 135분 만에 다 탔기 때문에 애초의 길이 X-3을 135로 나누면 1분의 탄 길이, 60분 동안 탄 길이, 그걸 빼야지만 이게 남은 길이. 남은 길이 같다. 자, 계산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죠. 여기는 계산이 두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편안한 계산을 먼저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약분하면은 2가 되니까요. 우리가 x-2분의 1x가 되겠네요. 단계별로 쓸게요. 조금 식이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x-3이고요. 60하고 여기 약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줄여봅시다. 5로 27이고요. 12가 되고요. 3으로 9가 되고 4가 되니까 9분의 4만 남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4x-3. 자, 항을 보시고 여기 xx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항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분의 4. 자, 마이너스가 너무 많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함으로써 우리가 2분의 1x 3 플러스 9분의 4x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분모 9하고 2를 없애려면 18을 곱해보죠. 18을 곱한다. 모든 항에 18을 곱합니다. 18 곱하기 3, 54. 18을 곱할 거니까 8x 마이너스 3. 자, 따라서 x를 추적합니다. 그러면 54 마이너스 24니까요. 30. 긴 양초는 30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계산을 좀 너무 길게 했는데 자, 우리가 머리를 쓰면은 이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일단 좌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그냥 간단하게 2분의 1x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거기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계산. 자, 이 계산은 잘하는 애들은 쓰겠지만요. 우리가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후반부에 되면 이런 계산, 즉 분배 법칙을 이용한 계산을 하셔야지 좀 쉽게 되는데 자, 몇 가지 사전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x 9분의 4x 하면은 이걸 우리 흔히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동류항 계산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수를 보시고 1 9분의 4 개수끼리 계산한 다음에 문자를 써주시면 돼요. 자, 굳이 이 동류항 계산의 원리를 물어본다면 항이 두 개인데 이 항에 동시에 곱해져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뭡니까? x하고 x가 동시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 x를 우리가 흔히 묶는다 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이 x를 묶어줘요. 자, x를 묶어준다면 남는 게 뭐가 되겠어요? 1하고 마이너스 9분의 4. 그래서 x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동류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다시 한번 가보죠. a 9분의 4a 한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 9분의 4니까 9분의 5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9분의 4. 자, 그런데 요 a가 훨씬 더 복잡한 마이너스. 자, 이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a라고 치환할 수가 있고요. 그냥 하나의 묶음이니까 얘도 x-3으로 묶어준다면 위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파악한다면 결국 1-9분의 4를 먼저 해서 9분의 5 x-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또한 네. 자, 그러면 이 계산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좌변은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약분해서 x-2분의 1x니까 일단 쓸게요. 2분의 1x니까 그냥 편안하게 동류한 계산을 통해서 2분의 1x 1-2분의 1 하시면 되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우변 x-3을 이렇게, 그리고 분자 위에 있다는 거는 얘는 원래는 묶여 있다 그랬죠. 가로가 있는데 지금은 분수 구조니까 굳이 안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자 묶어 봅시다. 약분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135하고 60은 이 구조를 분배 법칙. 자, 자, 지금 우리가 가로를 이용해서 묶었으니까 한 덩어리 자, 동시에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x-3을 이렇게 묶어줘요. 그럼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은 1이 남을 거고 135분의 60. 자, 요거 약분은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x-3. 자, 그러면 1-135분의 60은 그렇죠. 통분해서 135에서 60을 뺀 거하고 똑같으니까 75 x-3 이렇게 우리가 빨리 올 수 있다면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해보죠. 5로 약분하고 15, 27, 3으로 한번 약분하고요. 5, 9분의 5. 그렇다면 18을 곱함으로써 9x가 될 거고요. 18을 곱하고 약분하니까 10x-3이 돼서 x는 30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지금은 천천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쓴 거고, 아마 이게 숙달된다면 이 부분이 그냥 휙휙휙 점프 해가지고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면은 당연히 어렵죠. 이게 뭐야 하겠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계산 위주로 하겠지만은 후반부 가면 이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복잡한 식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이 델라 문제는 처음부터 잘 푼 학생이 없었어요. 이거 여러 번 풀면은 지금이야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다 보면은 아마 문제 파악을 금방 하실 거고요. 계산도 빠른 계산을 이용하신다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연습할 게 없습니다. 자,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이제 개수에 대한 문제로 가죠. 자, 33번 개수 문제. 이건 앞으로 뭐 한 6문제 정도가 나올 텐데요. 이 개수 문제는 대응표라는 걸 그려가지고 대응표 아마 초등학교 때 했을 겁니다. 자, 표 하나를 그려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으니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계라고 써주시고 그때마다 바둑돌 개수가 있겠죠. 바둑돌 개수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는 1개예요. 2단계에서는 자, 기존 1개에다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더 생긴 거니까 5개라고 쓰셔도 되고요. 1 더하기 4라고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전 단계에다가 또
하나, 둘, 셋, 4개가 붙은 거니까 3단계에서는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4단계에서는 예측 가능하죠. 1 더하기 4를 3번 더한다. 근데 똑같은 걸 더하는 거는 우리가 곱하기로 쓸 수 있으니까요. 1 더하기 4를 2번 곱한다. 1 더하기 4를 3번 곱한다. 자, 뭐가 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는 1 굳이 쓴다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파트는 그냥 요약 정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차 함수에서 볼 수 있는데요. 1단계에서 하나, 2단계에서 5개, 3단계에서는 거기에 또 4개를 더한 9개. 지금처럼 한 단계일, 자, 플러스 4, 한 단계 플러스 4. 이렇게 일정한 값을 더하면서 변할 때,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일정한 값, 지금은 플러스 4죠. 4씩 더할 때, 이렇게 변할 때는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익히세요. 자, 우리가 X단계일 때는 이때는 볼 것도 없이 요 플러스 4를 잽싸게 곱합니다. 4하고 X를 곱한 값을 딱 써줘요. 그게 바로 4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우리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때 값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X에다 1 대입하면 지금 얘는 4가 나와요. 1 대입했을 때 4가 나와. 1이 돼야 돼. 그건 조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거나 뺄 텐데 지금은 빼기 3을 해줘야죠. 그래서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자, 이제 봐보세요. 4x-3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 나올 거고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5가 나올 거고요. 3을 대입하면 9가 될 겁니다. 딱딱딱 들어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일정한 값이 증가한다 라고 한다면 빨리 곱해요. 4x 써준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요 1이 나오도록 뭔가를 조정해 줘야 돼. 바로 지금은 빼기 3. 자, 이렇다면 x단계에서 필요한 바둑돌이 4x 빼기 3인데 그 바둑돌이 지금 101개였대요. 그럼 x는 104가 될 거고 x는 25, 26 따라서 26단계라고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야, 나중에 1차 함수에서 이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34번도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정육각형의 개수에 따라서 성량계비가 늘어날 텐데 얘도 대응표를 그려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정육각형의 개수 그때 필요한 성량계비죠. 성량계비 개수. 자, 정육각형이 하나일 때는 6개가 되겠습니다. 정육각형이 2개일 때는 하나일 때 6개에서 하나, 둘, 셋, 넷, 5. 즉 5개가 더 생기네요. 그 다음에도 역시 5개가 더 생기네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늘어난다. 어떻게? 플러스 5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플러스 5. 이럴 때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겠어요. 우리가 x개일 때, 정육각형이 x개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씁니다. 뭐라고? 곱한 값 5x라고 빨리 씁니다. 자, 그런데 1 대입했을 때 6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거든. 1 대입했을 때, 즉 5 곱하기 1은 6이 안 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걸로 조정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플러스 1을 해주면 6이 나오죠. 이러면 이제 2 대입하면 11이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2 대입하면 11이 딱 나오네요. 자, 이제 끝났죠. 그래서
개를 만들 때는 5x 플러스 1개라는 성량계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186개. 성량계비 186개였다면 정육각형은 몇 개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x는 37. 예. 그래서 정육각형은 37개가 되겠습니다. 자, 대응표. 이게 간단해요. 여기는 문제 일정한 값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빨리 풀면 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죠. 정육각형에서 정사각형이니까 좀 대응표 제목은 약식으로 쓰죠. 자, 정사각형이 한 개일 때는 당연히 4개일 거고요. 성량계비가 2개일 때는 지금처럼 하나, 둘, 셋, 3개를 더 붙이네요. 그래서 이거 성량계비가 한 단계 갈수록 3개씩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 정사각형 X개라면 그때 성량계비는 몇 개일까?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정하게 들어가는 증가하는 플러스 3을 빨리 곱합니다. 누구하고? X하고. 자, 곱해요. 3X라고 쓰고 1 대입했을 때 결과가 4가 나와야 돼. X 대신 1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4가 나오려면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1차 함수의 원리, 즉 이건 좌표로서 배울 텐데 1,4와 2,7 이러한 1차 함수가 있을 때 기울기를 이용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고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을 그걸 약간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자, 그러면 얘도 뭐 위의 문제하고 똑같았죠. 3x 더하기 1개라는 성량계비, 즉 지금은 157개니까요. 1을 빼주고 156, 그리고 x로 나누면 52. 따라서 정사각형은 52개가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응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자, 36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점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인데 그래도 설명하니까요. 설명하기 위해서 대응표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성량계비 3개, 2개 있을 때는 성량계비 5개, 결국 2개씩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삼각형을 우리가 x개 만들려고 한다면 2x 일단 곱한다. 그리고 1 대입했을 때 3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x 플러스 1개. 자, 그러면 2x 플러스 1개가 성량계비의 개수인데 그게 바로 101개예요. 101개였을 때 삼각형은 몇 개 만들어져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거니 50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값이 증가할 때, 즉 플러스로 37번. 이 37번도 지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단계. 근데 좀 셀 게 많다는 것 뿐이죠. 성량계비 개수. 1단계에서는 봅시다. 아이고, 이거는 헷갈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의 성량계비. 1단계에서는 16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 그럼 1단계 모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3개니까 6개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단계 그림도 역시 2단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 6개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6씩 더해지면서 바뀌는 거라서 우리가 자, 여기를 x라고 쓰려고 봤더니만 여기는 또 미지수를 지정해 줬어요. n이라고. x 대신 그러면 우리는 n이라고 쓰고 얘도 똑같습니다. 빨리 곱해요. 6n 1 대입했을 때 16이 나오려면 1 대입했을 때 지금 6이 나오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6n 플러스 1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뭐 뻔하죠. 6n 플러스 10이 220개 성량계비 개수. 그럼 6n은 210이고요.
6으로 나눠준다면 자 6, 3, 18 그래서 35단계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